1000만 원 가지고도 6개월 만에 경매로 1억 5천 번 친구가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 주식에서 가능한가요? 쉽지 않죠. 근데 경매, 공매는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주식 시장이 조금 좋았죠. 예, 물론 다행입니다. 사실 내수 경기를 일으키는 데 있어서 주식이 하는 역할이 꽤 큽니다. 물론 건설 경기 또한 내수 경기를 일으키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만 이 건설 경기라는 것은 항상 그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사이클은 건설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여러 면에서. 그러나 주식으로는 충분히 우리가 오랜 동안 또 바닥에 있었고 침체된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로 국가도 좀 자리를 잡고 이런 상태에서 아주 요즘에 호재를 보이고 있어서 여러분들 아주 좋으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이때마다 이 경매 부동산 시장에서는 항상 겪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막 부동산에 관심이 있었다가 어때요? 또 주식으로 또 쏙 갑니다. 이게 가요. 그래서 막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저 얼마 벌었어요 막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다가 또 나중에 어떻게 돼요? 또 어떻게 해요? 저 반토막 났어요. 어떻게 해요? 또 이런 상황이 앞으로 반드시 올까요? 아니면 앞으로는 다시는 안 올까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이런 거 뭐 한두 번 경험해 봤습니까? 저는요, 주식이 무조건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재테크를 해오면서 우리가 경험했던 이 역사를 한번 얘기해 보자는 겁니다. 부동산은 갑자기 반토막이 나고 뭐 이런 일들이 생기나요? 그렇지 않았잖아요. 상대적으로 이 확실히 주식이 갖고 있는 장점과 부동산이 갖고 있는 장점은 반드시 다른 것 같습니다. 코인이 갖고 있는 장점 또한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사들 잠깐 얘기 나눠보고 우리가 한번 진행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함께 보시면서 말씀 나눌게요. 잠시만요. 요즘에 이런 기사들이 굉장히 뜨끈뜨끈한 기사들이 많습니다. 4000p 벼락거지 될라. 너도 나도 B2 걱정되네. 증시 B2 열풍에 예금담보대출 6조 돌파. 항상 주식이 이제 열풍을 일으킬 때는 뭐 대출이고 뭐고 끌어당겨가지고 막 투자하고 이런 열풍들이 옛날에도 그랬고요. 이 몇 년 전이었더라. 그때도 요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그게 코로나 뭐 이렇게 오고 그때 몇 년 전이었어요. 그때도 막 골로 쏠려갔던 분들이 또 힘들어지면서 다시 또 내려왔다가 왔다 갔다. 일단 여러분 이런 기사들 보십시오. 부동산으로 이렇게 6조 정도 빚져가지고 투자하면은 이게 막 몇 조가 손실이 나고 이런 경우 있나요? 그렇지 않죠. 주식은요, 하루아침에도 휴지가 될 수 있는 게 또 주식 분야 아니겠습니까? 보통은 1%, 5%, 10% 수익 나면 우와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행복해하면서 투자를 하다가 점점 내가 좀 소질이 있나 보다 생각하면서 20%, 30% 수익 나는 게 아니면은 왠지 조금 별로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점점점 위험한 종목으로 가는 성향들을 가져가게 되면서 나중에 힘든 상황을 맛보고 이런 걸 또 그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공부하면서 이제 어떻게 해요? 안전하고 굵직한 것만 또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잊어버리고 있어야 되는데 자꾸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옮겨보고 저렇게 옮겨보고 물론 어느 정도 내가 재미는 보지만 그걸 통해서 경제적 자유로 가거나 진짜 부자가 되는 경우 주변에 여러분들 그런 경우 많이 보이던가요? 많이 보이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들 주변에 부동산으로 자리 잡으신 분들은 많이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을 항상 우리가 중심을 바라보실 때 경계하면서 이 재테크 시장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잔액 6조 3천억 원, 9개월째 증가세, 개미들, 마통 등 영끌에서 주식 투자, 금융권 가계대출 관리의 변수로 지금 이게 주택 쪽으로 대출을 너무 일으켜서 주택 금리를 3% 이하로는 못 받게 하는 10-15 대책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이제는 주식도 잘못하면 그렇게 될 판이 아닌가 여러 가지 우려가 되고 있는 요즘 시장입니다. 그러나 당분간 계속 우상향이 될 것으로 보여서 쾌재의 소리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나 이게 언제나 지속됐던가요? 반드시 조정이 올 때는 준비를 하면서 여러분들 현명한 선택을 하면서 투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고요. 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대장아파트 vs 국장 대표 종목 투자 해가지고 성적표 비교해 보니 해가지고 이제 재미난 내용이 나왔더라고요. 이거를 이제 부동산 투자하고 주식 투자 뭐 이런 것들을 좀 비교한 거예요. 비교를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비교해보니 수익률 아파트 승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핵심지 부동산 안전자산 부자들이 옳았을까? 5년 전 압구정 현대투자 삼성전자 주식보다 나아. 코스피 아파트 50곳 비교해보니 수익률 아파트 승 이런 기사가 있고요. 코스피 3,000 넘었지만 수익률 미국 주식 절반도 안 돼. 연수익률 5.98%, S&P 500, 요즘은 이제 4,000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이제 5,000을 바라보는 목표도 이번 정부에서 또 목표로 하고 있고, 많은 것들을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좋아질 수도 있고, 충분히 좋아질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또. 네, 당연히 또 5,000 가야죠. 언젠가는 또 6,000 갈 거고요. 그러나 항상 일정하고 안전하게 우리가 꾸준히 성장을 하던가요? 그렇지 않았던 시장들을 잘 우리가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을 알아봤더니요. 주식과 부동산 이렇게 나눠서 보니까 주식은 변동성이 큰 부분이 있다. 그러나 물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합니다. 주식회사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종목도 굉장히 많다라고요. 근데요, 정말 안전하게 투자를 하면서 매달 정말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씩 따박따박 들어오는 그런 안전 종목들이 확실하게 있던가요? 물론 있기도 한데요. 우리가 보통 분산 투자하면서 어떨 때는 잘 나오지만 어떨 때 덜 나오고 이런 경험들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죠? 그러나 상대적으로 부동산 변동성이 작죠? 크지 않습니다. 요번 달에 월세 50만 원 받던 게 내년에는 갑자기 30만 원밖에 못 받는 일이 벌어지던가요? 아니요. 한 번 오른 월세는 떨어지지 않죠. 물론 구미라든지 좀 이렇게 어려운 지방들은 조금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의 우리가 선호하는 지역들에서는 이런 일들은 거의 볼 수가 없죠. 주식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레버리지를 활용 시 리스크가 좀 급증하죠. 여러분 기억나요? 요즘엔 제가 모르겠네요. 예전에는요. 내 자본금이 5천만 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3배를 더 대출해 줬어요. 그러니까 얼마를 해줘? 1억 5천만 원을 추가로 대출을 해줘요. 그러니까 내가 5천만 원 있으면 2억을 투자할 수 있었어요. 그죠? 근데요, 거기서 만약에 한 6, 7천만 원 손실 나죠? 그러면 바로 회수 들어가죠? 네, 이 레버리지 활용이 부동산만큼이나 어떨 때는 그 이상으로도 투자가 가능한데 이게 갑자기 어려워지고 하루아침에도 휴지가 되고 하루아침에 뭐 일주일 산간으로 갑자기 막 수익률이 막 시세가 떨어지게 되면 어때요? 이 리스크가 급증하죠. 부동산이 갑자기 막 그런 일이 좀 있나요? 주식만큼 크진 않잖아요. 예, 어떤 기사에 어떤 이슈에 확확 변동이 있나요?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나 대국적인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것들이죠. 미국의 자이언트 스텝 막 이런 게 터졌을 때는 당연히 그때는 약간의 이제 긴급하게 어떤 그런 급박적인 그런 요동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50%로 내려가던가요? IMF 때 말고는 그런 충격들은 10%에 불과했다. 그리고 그 10%가 계속 유지되면서 진행이 되던가요? 15%, 20% 내려가던가요? 아니요. 이번에 미국 자이언트 스텝 때도 12%까지 조정을 받다가 다시 회복하고 그 이상 간 지역도 많고요. 다시 회복한 상태로 있는 데도 많고 회복을 덜 했지만 아직 12%에서 찍고 올라와서 이제는 2, 3%밖에 손해를 안 보고 있는 이런 지역들도 있고 주식은요. 대부분 그런 상황으로 못 가지만 부동산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런 안정궤도로 결국에는 돌아오는 우상향 그래프로 가는 이런 일들을 확실하게 차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하면서 관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주식은 장점이 하나 있긴 합니다. 지금 당장 내가 10,000원이 있으면 50,000원이 있으면 10만 원이 있으면 가능하죠. 소액 투자가 가능하지만 부동산은 그래도 뭐 몇천만 원이 있어야 되죠. 상황에 따라서 경매 투자, 공매 투자를 한다 그러면 뭐 500만 원으로도 가능은 하지만 뭐 이게 아무래도 주식보다는 부동산이 이제 비용이 좀 더 드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원래 제가 주식 투자한 걸 잘 쳐다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열어봤어요. 열어봤더니 제가 한 종목에 4천 넣어둔 게 있어요. 4천만 원 넣어둔 게 있는데 이게 1,000만 원까지 가는 거 봤거든요. 1,000만 원까지 가는 거. 근데 6천이 됐더라고요. 그쵸? 그럼 여러분 어때요? 저 그거 잘했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잘했어요. 잘한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이게 몇 년 걸렸는지 아세요? 6년 걸렸나? 네, 그럼 그게 진짜 잘 된 건가요? 나쁘진 않죠. 나쁘진 않은데요. 저는 4천이었다가 1,000만 원으로 갔을 때 아마 그거 못 버티고 팔았던 사람들이 많았을걸요? 근데 과연 6년이라는 시간 동안 4천이 뭐 50% 상승한 거 과연 괜찮은 건가요? 그 4천만 원이라는 돈을 6년 전에 경매에 투자했다면 그건 2억으로도 불릴 수 있고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물론 여러분이 어떤 능력 여하에 실천력 여하에 따라서 수익률은 굉장히 달라지겠죠. 왜냐면요. 작년에 우리 교육생 얘기 여러분 기억나시죠?
천만 원 가지고도 6개월 만에 경매로 1억 5천 번 친구가 있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런 상황이 주식에서 가능한가요? 쉽지 않죠. 근데 경매, 공매는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주식을 잘 공부하면 천만 원으로 6개월 만에 1억 5천 벌 수 있나요? 그런 분들 주변에서 보신 적 있어요? 저는 그냥 여러분 주변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제가 일방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그냥 주입식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 주변에 그걸로 뭐 이렇게 되신 분들이 있나? 이런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또 이런 물건들도 주식에 비하면 너무 매력적인 물건 아닙니까?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던 건데 우리 교육생분이 1억 9,100에 낙찰받았어요. 대출이 1억 7,200이 나오는데요. 실제 투자금이 1,900만 원, 취등록세 이전비까지 해가지고 2,200 얼마가 드는데요. 이자가 월 70만 원 나와요. 4.9% 세율이 적용된다고 봤을 때. 그러나 아마 4.6% 이렇게 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맥시멈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10가구를 임차했을 때 지금 뭐 임차는 뭐 문제없이 다 나간다고 하니까요. 1000에 25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자를 제외하고 월 180만 원의 순수익이 일어나요. 자, 그러면 순투자금이 1257만 3,400원을 냈는데 매월 주식에서 180만 원씩 받는 주식 투자 여러분 구하기 쉽나요? 자, 주식 종목 중에 1257만 3,400원을 넣어두고요. 묶어두고요. 매달 180만 원씩 여러분한테 돈을 주는 이런 주식 종목 있나요? 적어도 그래도 180만 원 월 정도 받으려면 그래도 막 좀 몇 억은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주식 투자를 뭐 많이 이렇게 경험 있는 건 아니라서. 여러분, 이게 뭐기 때문에 가능해요? 경매기 때문에 가능한 투자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물건 때문에 우리 교육생분께서 요 지역 근처에 있는 물건을 요 금액대 비슷하게 떨어진 거를 가지고 왔어요. 제가 그거 못 들어가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임차인이 지금 좀 몇 명 없더라고요. 이상했어요. 경매당하는 물건이라고 치더라도 너무 없어서 아니나 달러 인구수의 추이를 조사해 봤더니요. 이 지역 물건은요. 1년 만에 1,500명이 늘었어요. 1년 만에. 근데 그 교육생분이 가지고 오신 물건의 인구수를 검색을 해봤더니 어머 1년 동안 380명인가 800명인가가 인구가 줄었어요. 그리고 계속 줄고 있어. 여기는 계속 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지방에 인구가 몇백 명 느는 것도 되게 좋은 건데 1,500명이 늘었어요. 1년 만에. 그럼 그 1년 만에 는 1,500명이 어떤 거예요? 아기들이 태어난 인구일까요? 아니에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갑자기 1,500명이 이사가 왔을까요? 아니에요. 일자리 때문에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이 지방에 와가지고 집을 사서 왔을까요? 아니에요. 대부분 원룸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같은 지역 내에서도 같은 도 내에서도 확실히 인구가 밀도가 느는 지역의 다가구 물건들은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같은 시 내에서도 굉장히 이건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만 조사하면서 들어간다 그러면 얼마든지 여러분들도 스스로 공부하면서 물건의 옥석을 가리면서 투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육생분이 그거 들어가려고 이제 조사하려고 한대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지금 당장 월세가 그런 거는 어느 정도 50%는 맞춰가지고 월세가 한 100만 원이 들어온다고 해도 인구가 점점 줄면 2년 있다 팔라 그랬는데 팔려 안 팔려? 못 팔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은 함께 이해하면서 부동산 시장을 관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런 얘기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시국에 광주시 남구에 있는 물건인데요. 저희 교육생분이 받은 거예요. 3,250만 원에 낙찰받아가지고요 2주 만에 매도했어요. 얼마 했어요? 대출 없이 진행했어요. 3,250만 원이니까 4,800만 원에 매도했습니다. 여러분 소액이세요? 소액인 물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순수익이 약 1,200만 원 나왔어요. 여러분 없으면 없는 대로 하시면 돼요. 요즘에 분위기가 어떠냐면요. 15대책 이후에 제가 그때도 몇 번 말씀드렸죠. 지금 이럴 때 지방에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만약에 무주택이시고 뭔가 그런 거를 활용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계시다. 그러면은 들어와도요. 원래 한 8명 이렇게 들어오던 것도 3명밖에 안 들어와요. 서울 물건. 그리고 이렇게 유찰이 돼도 높게도 안 써요. 시세가 약간 떨어질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은평구가 이 9.5평 10평짜리가 1억 3,290에 낙찰받는 게 여러분 이게 맞을까요 여러분? 이분이 굉장히 비싸게 받았을까요? 아니에요. 요즘에 서울에 있는 물건이 입찰자도 굉장히 적고요. 낙찰가도 낮은 편입니다. 근데 아파트는 안 그래 또. 아파트는 높게 낙찰돼요. 서울의 아파트. 대출이 이렇게 안 되는데도 높게 낙찰된다 여러분. 서울의 아파트는 안 돼요 지금. 그러나 서울에 있는 빌라는 장난 아니에요. 이거 보세요. 성북구 정릉동에 있는 물건이에요. 단독 낙찰이야 단독 낙찰. 4억 8천 감정해가지고요 3억 700까지 떨어졌는데 단독 낙찰 받아서 혼자 들어와요 혼자. 전용 16평이에요 전용 16평. 이거는요 동작구 대방동이에요.
3억 2,400에서 2억 5,900까지 거의 뭐 7천만 원, 6천 몇백만 원가량이 떨어졌는데 조금 더 쓰고 단독 낙찰 받았어요. 이분 6,200까지 쓸 필요도 없었지. 3천만 원 들 썼어도 낙찰 받았죠. 요즘에 분위기가 이렇다니까요. 단독 낙찰 받았고요. 서울에 있는 빌라는요, 아주 낮은 금액에 단독 낙찰 받고 있어요. 여러분, 아유, 대출도 조금 힘들고 무주택 아니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회라는 거예요. 이럴 때 서울 거여야 돼, 사실은. 여러분 기억나세요? 제가 그 우리 파일럿 회원이 미국의 자이언트 스텝 터질 때 요거예요. 요거 내가 일부러 준비했어요. 분당에 있는 거 용기 있게 낙찰받았다 그랬죠? 이분입니다. 우리 이 회원님이에요. 보여드릴게요. 14억에 감정됐던 거예요. 그 당시 미국의 자이언트 스텝 터졌을 때요. 터지고 나서 그 이후에요. 그때 분위기가 안 들어왔어요. 그때 여러분 제가 아침 방송에서 이 얘기 이거 꺼내면서 제가 얘기했어요. 기억나세요? 여러분 보세요. 이 용기 있는 회원님 좀 보세요. 제가 낙찰 받으라 그랬잖아요. 당시 이게 시세가 얼마였냐면 12억 8천인가 13억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때? 아니 사람들이 분위기가 안 좋아서 더 떨어질까봐 입찰을 안 들어와요. 이때 주셔야 돼요. 몇 개월 안 남았어요. 어떤 규제와 이런 상황 가운데에도 항상 그런 것들이 먹혔던 건 6개월을 넘긴 적이 없었기 때문에 기억나죠 여러분? 아침 방송 봤던 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때 12억 8천인가 시세가 그랬는데 10억 8천 5백에 낙찰 받았어요. 단독 낙찰. 그때 제가 되게 잘했다고 여러분도 이런 거 하세요 라고 말씀드려서 기억나세요 여러분? 근데 이거 그때 당시 그때 1년 만에 다시 그냥 바로 회복된 거 알아요? 14억까지 바로 회복됐던 거 알아요? 1, 2년 만에? 지금 이제 3년 지났죠? 자, 궁금해서 내가 지금 오늘 여러분들하고 방송하려고 찾아봤어요. 지금 얼마인지. 그때 1, 2년 만에 14억 됐거든요. 지금 얼마에 찾아봤어요? 요거거든요. 요 아파트. 15억 7천이에요. 134제곱미터거든, 전용이. 우리 아까 경매 물건이 15억 7천이에요, 지금. 16억까지도 나왔는데 그냥 15억 7천. 예? 이건 작은 평수고 101제곱미터. 이건 아니에요. 15억 7천 됐다니까요? 우리 아까 그거 얼마에 낙찰받았죠? 그때도 1년 만에 바로 14억으로 회복이 됐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얼마예요? 15억 7천이라고요. 14억 천까지 1년 만에 회복, 지금은 또 올라 10억 7천이라고. 여러분 지방에 있는 거 단타 쳐가지고 돈을 버는 것도 좋아요. 비규제 지역 부천, 안산 뭐 이런데 남양주 이러면 나쁘지 않아요? 그것도 좋은데 지금 서울에 있는 빌라 단독 낙찰되고 있어요. 지금 요 근자에 며칠 전 요 사이에 받은 거 보여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 분위기 절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네, 우리 베프TV 식구들 화이팅 하시고 꼭 용기 있게 도전하시고 틈새 시장들 꼭 여러분들 우리 식구들이 다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에도 우리 교육생끼리 돈이 조금 모자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4명이서 돈을 모아가지고 낙찰받고 막 그랬어요. 대출 안 받으려고. 경매로 낙찰받은 거는 전세 놔도 되는 거 알죠? 아니 뻔히 지금 재개발분이 들썩이고 있고 내년 지역선거까지 지금 오를 일만 남았는데 공급 물량은 하나도 없고 지금 또 단타하자니 조금 아쉬워가지고 좀 더 오른 다음에 팔려고 전세 한 바퀴 돌리기로 했어요.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분들끼리 또 어떻게? 또 십실반 모아서 또 돈이 조금 더 있대요. 내년에 분위기 진짜 또 오를 것 같으니까 부동산에 얘기하니까 살려는 사람도 있대요. 또 어떻게 한 개 더 하자고. 이런 분위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위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혼자 조금 뭔가 하기 애매한가요? 물론 다른 종목을 해도 돼요. 공장 창고 상가할 거 되게 많긴 한데 대부분 주택에 관심이 있으니까 여러분 눈높이에 맞춰서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꼭 이런 분위기 유념하시고 올바른 현명한 선택으로 이 부동산 시장이 한참 나중에 더 큰 규제가 이재명 정권에서는요 이거보다 더 강력한 규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때 가서 진짜로 또 못하면 안 되니까 그땐 더 오를 거예요. 더 강력한 규제 때문에. 지금 해야 된다. 더 강력한 규제가 나오기 전에. 아시겠죠? 여러분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고 인사 나누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